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9년 동안 지켜온 선을 그 남자 앞에서 넘고 말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철컥 하는 그 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그게 그냥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나 혼자 내린.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택배가 잘못 배달되면 배를 눌러 건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고 그 다름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알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의 손목을 잡혔을 때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전부가 제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눈빛이었습니다. 말도 아니고 손짓도 아니고 그냥 눈이 한 박자 길게 머무는 것, 그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여자는 알아요. 시선이 그냥 지나치는 것과 잠깐 걸리는 것의 차이를. 제 남편이 떠난 건 4년 전이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은 넓어진 게 아니라 소리가 줄어든 거예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수도꼭지 조금 틀었을 때 물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그것만 있었고 저는 그게 평화라고 믿으려 했어요. 그 남자는 이사 온 지 반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짐이 많았고 혼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마트 장바구니 하나, 편의점 봉투 하나, 그리고 늦은 밤 불이 꺼지지 않는 그의 창문. 저는 보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보였어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시선이 그쪽으로 먼저 갔거든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손만 잡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건지 저는 지금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손이 닿아 있는 그 감각, 온기가 살갗을 넘어서 어딘가 더 안쪽으로 스며드는 느낌. 이런 온도를 잊고 살았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의 호흡이 천장을 향하고 있었고 저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고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한 신호였을 텐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듣고 싶으세요? 그날 처음으로 그의 집에 들어간 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쪽 문 앞을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고 저는 생각보다 빨리 벨을 눌렀어요. 그가 나왔을 때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있었고 손에는 새까맣게 탄 프라이팬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을 이유가 생겨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가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 번만 망설였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의 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문 쪽에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이 저희 집이랑 반대여서 오후의 빛이 달랐어요. 황금빛이 아니라 주황빛이었고 그 안에 먼지 알갱이들이 느리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인지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는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말없이 컵을 밀어줬어요. 저는 받았고 마셨고 컵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도가 손 안에서 식어가는 동안 우리는 별 얘기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를 채우고 있었어요. 오래 비어있던 어딘가를.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외로우세요? 물음표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로도 해결책도 그냥 그 질문 하나. 저는 답하려다가 목 안에서 뭔가 걸렸어요. 침을 삼켰는데 소리가 났어요. 제 귀에 들릴 만큼. 그런가요? 그게 제가 한 말이었어요. 대답인지 독백인지 모르겠는 채로. 그날 이후로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게 됐고 닫혀 있어도 배를 누르게 됐습니다. 처음엔 핑계가 있었어요. 소금 빌리러, 우편물 전해주러, 뭔가를 사왔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 그런 이유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유를 만드는 것도 그만뒀어요.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사이에 생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어느 밤이었습니다. 비가 왔고 창문에 빗소리가 촘촘히 붙어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무릎 사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소리만 남은 채로 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오히려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어요. 제 손 위에 가볍게 그냥 얹었어요. 빼야 한다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단어로. 그런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손이 알고 있었어요. 이 온기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는 걸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더 굵어지는 동안 저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였어요. 그가 어깨가 아프다고 했고 저는 뭔가를 사가지고 갔어요. 파스, 소염제, 그런 것들. 현관에서 건네려고 했는데 그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등을 보여줬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손 안에서 파스가 체온으로 데워질 때 그의 등이 조금 굳어졌다가 이완되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도. 그런데 그 침묵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질문처럼 고백처럼 그것도 아닌 것처럼. 제 손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파스를 다 붙이고 나서도 손바닥이 그의 등 위에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거리가 가까워진 건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저였어요. 제가 한 발짝 좁힌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그때도 알았어요. 숨이 닿을 거리가 됐을 때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 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이 살짝 감기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묵직했어요. 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괜찮냐고 묻는 것 같은 무게. 괜찮으세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눈동자 안에 저녁 불빛이 들어와 있었고 그 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한테 흔들리는 건지 그 사람 안에서 흔들리는 건지. 그가 먼저 끌어안았어요. 저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슴 쪽으로 더 가까이 파고들었어요. 체온이 닿았고 어깨가 눌리는 압력이 느껴졌어요. 등에 그의 팔이 감기는 감각이 천천히 번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건지 제 건지 나중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잠깐 떨어졌어요. 서로 동시에 말없이 눈이 마주쳤고 이번에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은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짧았어요. 아주 짧게. 그런데 분명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면서 처음인 것 같은, 오래된 것인데 새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어요. 멀어지고 나서 그가 이마를 제 이마에 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요.
그 새벽 공기가 무슨 냄새였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비가 갠 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였는데 차갑고 조금 비린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그게 공기 냄새인지 그 사람 냄새인지 제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방향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없었던 그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다시 신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열쇠고리가 흔들리다 멈췄고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제가 아직 거기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가셔도 됩니다. 붙잡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붙잡혔다면 핑계가 생겼을 텐데 이건 전부 제 선택이 되는 거니까요. 도망칠 방향이 없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저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말 대신 그게 대답이었어요. 방 안은 거실보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그 빛 안에서 서로의 윤곽이 보였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꽉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말을 넣을 자리가 없는 것처럼.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게 너무 빨라질 것 같아서 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주 조금의 거리였는데 그 사이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숨인지 제 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공기가 같아진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그 말이 들렸을 때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도, 이 감정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제 자신도. 그런데 이상하게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발이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피해야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 눈 안에 뭔가가 있었는데 두려운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오래 조용히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기울었어요. 아주 조금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그런데 그게 충분했어요. 그도 멈추지 않았고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딱 그 거리에서 숨이 먼저 섞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이 사람 귀에 다 들릴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가까워지면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이 한 번으로 다 무너진다는 걸. 그런데도 멈출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짧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안에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처럼 오래된 것인데 새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그가 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가까이 갔습니다.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고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천천히. 그가 저를 안았을 때 등에 닿는 팔의 무게가 조심스러웠어요. 놓칠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놓지 않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그 순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느껴진 건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오래전에 어딘가 내려놓고 잊어버린 줄 알았던 게 여기 아직 있었다는 것.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조금 떨어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어요. 숨이 아직 섞여 있는 거리에서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확인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등이 먼저 알았어요. 이마에 닿는 그의 체온이 식지 않는 동안 창밖에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빛이 조금씩 옅어지고 새가 한 번 울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 집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옅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 숨이 가까워지던 거리,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침묵까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는 걸. 저는 그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제 집으로. 복도는 조용했고 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하늘이었고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저는 손을 한번 봤어요. 그 온기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없는 온기를 느끼는 게 슬픈 건지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걸로 충분했는지 아니면 그게 시작이었는지 저는 아직 그 질문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질문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지금의 저한테는 맞는 일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멈추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오늘 밤 누군가의 마음에 살짝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조용한 용기를 주세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